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제 4장 하겠습니다. 4장. 지구단위 계획이네요.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4페이지, 한 4장 걸쳐서 나오는 양들에서 하나 꼭 나옵니다. 시험에. 자, 지구단위 계획이란, 우리가 일전에 한번 간단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상세한 계획을 세운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울 때 또 하나의 계획 단위인데요. 어휘 보십시오. 어휘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 수립하는 하나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자,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자, 도시 계획을 세우죠. 보시면 첫 번째 보니까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 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단위에서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해서 항상 도시들의 장기 발전 먼발치의 계획을 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기 발전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또 상세한 어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상세한 계획을 또 수립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발전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 실천을 위한 계획들의 내용을 딱 보니까 일단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첫 번째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1차적으로 전국토에서 토지 이용을 결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요 국토의 일부죠. 일부 장소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용도 지역 제한을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이 지역 일부에 대해서 용도 지구라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또 우리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요, 이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용도구역의 결정을 통해서 또 다른 제한을 또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대본치에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용도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건요, 평면적으로 토지 이용을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는요, 어떤 지역을 만약에 설정을 딱 했습니다. 해서 지정해 준 것이 이것이 용도 지역 가운데에서 만약에 준주거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결정을 딱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준주거 지역은요, 일단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제한을 딱 보니까 일단 준주거니까 주거 기능이 중심인데 일부 상업 기능 등이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어떤 주택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주택들과 그 다음에 상권을 위한 상가 기능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해져 있는 여기 있는 종류들 건물들 이것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건폐율이죠. 건폐율 이 건물 대지에서 펼칠 수 있는 건물 넓이인데 이것이 상한선이 70%입니다. 70%딱 정해줍니다. 또요 용적률 건물의 입체적인 규모인데 이것이 보면 500%입니다. 이렇게 딱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준주거지이면 여기 수백 필지의 땅 주인들이 있을 것인데 이 안에서 여기 끝에 있든지 가운데 있든지 끝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준주거이기만 하면요 여기에 맞는 이용자를 누구나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인 상태로는요 여기 있는 이 내용 중에서도 일부만 해라 이렇게 제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주거이면 여기 허용이 되어진 요 범주 안에서는요 모든 땅 주인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가 바로 법의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그 제한을 탈피하기 위해서 용도지구죠. 용도지구 여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미관도 제한을 해보자, 또 높이도 제한해보지 않았고 또 다르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토지 안에 있는 또 필지 주인들은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제한대로 이용을 하긴 하되 또다시 이 미관지구란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요 제한만 또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이 만약에 이쪽에 그린벨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용도구역의 그 제한을 또다시 받게 되지만요. 그 제한만 피한다라면 여기 있는 용도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요 준주거이지만 요 많은 건물 종류 중에서 이것만 할 것이다. 또 요 건폐율도 보니까 요 장소는 만약에 요 장소는 건폐율의 상한선이 70%인데 여기는 50%할 것이다. 또 이쪽은요 뭐 300%할 것이다. 이렇게 제한을 따로 하지를 사실 못합니다. 여기 있는 건물 종류들 어떤 선택은 다 땅주인한테 맡깁니다. 건폐율 규모도 해당 설계자한테 다 맡깁니다. 그래서 따로 요 토지들마다 상세하게 어떤 건물만 지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전체가 준주거 지역인 전체는요 땅 주인들 가장 효율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건물만 집중적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주택은 잘 짓지 않고 상가를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목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다 결정이 딱 되어지지만 특정 장소 일부입니다. 일부
특정 장소 일부, 여기 특정 장소 일부만치는 어떤 평면적인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이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여기는요, 다시입니다. 입체적으로 어떤 요 토지 안에서는 어떤 건물만 어떤 크기로 지어라,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어떤 계획을 또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해당 토지들마다 주어진 용도 지역 등에만 맞춘다라면요, 사실상 그 종류와 가시와 규모는 여기만 맞추면 따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 일부, 여기 있는 이 토지는 준주거 지역이지만, 보시면 딱 쪼개어서 나눕니다.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기간을 딱 세우는데, 도로등에 기반시설 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 장소는 준주거 지역이지만, 여기 있는 요 장소는 아파트만 건축을 한다. 그리고 그 높이는요, 보시면 건폐율은 이제 50%만 딱 된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규모가 400% 주겠다. 이렇게 딱 제안하면서 또 건물 청수입니다. 청수가 18층짜리 아파트 집단을 지을 것이다. 또 건물 색깔은요, 이쪽 블록은 흰색으로만 건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해당 이 블록 단위에서 토지들마다의 수임세를 또 따르도록, 그냥 원래 원칙은 준주거지이면 이쪽 땅 주인이든 이쪽 땅 주인이든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딱 세우면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쪽 토지는 딱 보니까 또 오피스 빌딩만 딱 지을 때 이것이 또 건폐율이 40%다. 이쪽은요, 용적률을 500% 주겠다. 정말 청수는 보니까 이쪽은요, 18층, 21층 하겠다. 또 건물 색깔도 흰색으로 한다. 그래서 이 건축에 관한 상세한 계획까지 발표가 딱 되어져서 이 계획대로만 딱 이루어지면, 이쪽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주 멋진 일식의 타워만 형성을 딱 시킬 것이고, 또 그 사이에는요, 공원을 이렇게 멋지게 조성한다. 공원을 딱 조성한다. 이쪽은 다시 또 멋진 주거타운을 이렇게 지어 올린다. 그 뒤에는 학교 시설을 이렇게 지어 올리겠다. 그 다음에 다시 공원을 또 설치한다. 또 각종 어떤 청사부지도 딱 나와서 멋진 청사도 딱 짓고, 또 상업지역도 딱 조성한다 해가지고 아주 이쁘장한 그런 어떤 상업지역 건물들을 형성을 딱 시키고, 이렇게 토지마다 아주 계획적으로 멋진 시가지 타운이 딱 나올 수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지만, 그 계획을 아주 멋진 어떤 타운을 이렇게 조성을 딱 이렇게 멋지게 조성을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보기 멋진 이런 장소를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한테 개별적으로 모든 자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멋진 계획된 조화된 시가지의 형성을 위해서 도시 전체는 못하니까 특정 장소 일부를 딱 찍어가지고 요 장소에서만 아주 멋진 시가지 타운을 계획적으로 딱 조성을 딱 해낸다. 그러면요, 지역의 가운데 일부 장소가 아주 이쁘게 고층도 있고 조화되는 그런 시가지 타운이 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서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요, 도시 전반에 대해서는 세울 수 없고 특정 장소 일부에 대해서만 세울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소, 이렇게 멋진 일부 장소를 딱 정해서 바로 개발을 멋지게 상세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도시 계획을 세우는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도시 계획 수립하는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특징이 있고, 요 일부 장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요 일부 장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요 단위구역, 이것은요, 바로 이런 멋진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별도의 어떤 별동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뿐 아니고, 요 장소의 결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결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결정, 이것도 그렇고요, 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계획의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런 식의 구역 정하고 계획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입안한다, 누가 입안할 것이다. 또 입안되어진 이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결정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입안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입안 누가 하느냐 보면,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표현 적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우리가 시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 있다 표현 적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고 자체 시장 군수도 입안할 수 있다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정 보시면 결정은 원칙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합니다. 또 뿐 아니고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든지, 또는요,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시장 군수는 결정을 못해요. 단 요 시 가운데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또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 요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자,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이렇게 신청을 해당 시하고는 도한테 신청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이 계획 수립 만치는
자체의 지장 군수가 직접 결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일 때는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같습니다. 같아. 그래서 요 계획수립과 구역 지정일 때 한해서만 보시면 스스로 입안해서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장군수가 도시관리기관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번에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을 도시관리기구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중요하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에 대해서 수립을 못하니까 요 일부에 대해서 수립한다. 이 문장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전부 다 도시관리기구로 결정하되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군수가 입안함과 동시에 결정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안과 같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자, 보시고 제2절 갑니다. 2절 밑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이것은 뭡니까?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개발을 또 완화하고 또 개발을 유도하고 아주 멋진 개발을 조화롭게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는 곳에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런 일부 장소를 저는 구역 지정할 때입니다. 구역 지정할 때, 이 구역을 지정할 것인데 어느 장소에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이제 등장을 할 것입니다. 나옵니다. 어떤 일부 장소에서 이렇게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 일부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구역이 또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되는 곳에 나오니까 개발될 수 있는 곳에 이 구역이 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입니다. 이 지역은요, 지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하여야 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말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요,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어떤 추진적으로 어떤 지역을 좀 멋지게 조성할 목적이 있다면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목적이 없다면 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원래 선택입니다. 선택이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게 된다라면요, 개발되는 곳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구역이 나올 수 있는 장소는 전부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장소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개발 확실한 그런 장소에서 나올 수 있다 해서 개발될 수 있는 곳에 또 개발 확정이 되어진 장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종전에 좀 더 제한받던 곳이, 더 많이 제한받던 곳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좀 덜 제한받게, 좀 더 완화되었다, 해제되었다, 변화되었다라면요, 다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요 장소는 선택에 맡긴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진다, 또 제한을 받은 곳이 풀렸다라면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의미적 지정에서 밑에 쫙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쫙 읽어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여건이 좋아지고 개발되고 있는 그런 사업 지역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열 수 없고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8번 보세요. 8번에서 상세하게 또 보여줍니다. 상세하게.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또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몇 가지는 딱 보니까요, 이러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상당히 제한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가 조정 구역 유보기간 끝나면 그 다음날 풀어주긴 풀어주지만 그 기한은 제한이 엄청 셉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도 아주 제한이 아주 엄청납니다. 또 도시 내에서 공원들이 있다. 공원들도 제한 많이 받습니다. 공원에서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해제가 딱 되었다 그러면요, 개발할 수 있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녹지가 도시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더 좋은 땅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주 멋진 땅입니다. 이런 용도로 바꿔준다. 그러면요, 녹지로서 제한받던 곳이 이제 주택 지을 수 있고 상가 지을 수 있게 바꾸어주면요, 이게 여건이 좋아지니까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온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도시 말고 비도시, 시골 농촌입니다. 관농자, 시골 농촌 지역들이 도시화가 되었다랍니다. 도시 지역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는 농사 지을 것인데 건물 지을 수 있는 도시로 바뀌었다. 참 좋아졌죠. 이렇게 변경이 딱 되어지면 여건이 참 좋아졌으니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시해서 이제 쫙 나옵니다. 전부 다 여건이 좋아지고 상태가 양호해져서 더 좋아지니까 할 수 있다. 이 의미가 포함 쫙 되어 있으니까 효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을 딱 보세요. 보시면요, 어떤 장소는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적 지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고민하지 말고
구역을 정해서 상세하게 개발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라.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나와도 이것이 잘 나옵니다. 어떤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고민하지 말고 지정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기억하시는데 딱 세 개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정비구역 하면 그 앞에 이제 보시면 정비구역이 보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 개발할 수 있으니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지입니다. 개발지. 그런데 정비구역에서 하던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었다. 그때부터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경관 지역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또 보세요. 이어서 택지개발지구 보시면 다시 그 앞에 보시면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다가 아니고 그 장소가 지정이 딱 되고 나서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입주를 다 했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다. 10년 경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 지난 지역들은요. 이제 사업은 다 되어서 입주 다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딱 그러면요. 그 지역이 약간 설드마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주 많은 비용을 투입한 요 정비 사업과 이 개발 사업들에 대한 어떤 목적 달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10년 전에 한 번 더 그 장소에 대해서 입주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틀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지구의 지정 딱 나오면 이쪽에 포함이 딱 되지만 하던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 지난 지역들은요 다시 재개발 등을 위해서 다시 구역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특이 끝나고 10년 이렇게 부를게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지정이 되었다가 아니고 그러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서 입주가 끝난 공사가 완료되어진 즉 끝난 시점에서 10년 지난 지역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요 장소입니다. 시가화 공원이네요. 시가공원.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 장소에서 해제가 딱 되었어요. 해제가 딱 되었다. 해제가 딱 되어지면 여기죠? 여기 딱 포함이 딱 되니까 지정할 수 있는 곳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해제되어진 그 면적이 얼마냐?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들이 해제되었다. 아, 유클린 좋아하시네요? 그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제되어진 면적이 30만 이상 나올 때는요, 지금 하여야 한다랍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어디 있습니까? 도시 지역과 바로 그 인근 지역,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는다. 시가화 되어진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장소가 시가화 조정입니다. 공원 어디죠? 공원? 시가지 사이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가지, 건물 많은 시가지를 끼고 있는 바로 그 사이와 그 옆에 있는 장소가 풀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풀려서도 지정할 수 있지만 아주 거대하게 30만 제곱미터 10만 평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요, 그쪽이 옆에 있는 기성시가지와 옆에 이 빈 땅에 요 공원들이 풀렸을 때 옆에 시가지와 조화를 맞추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시가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되어진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요, 기성시가지와의 조화를 잘 맞추게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공 해제 30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보시면 세 번째는요. 자, 녹지란 지역이 있습니다. 녹지. 녹지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딱 되었습니다. 녹지가 주상공업지역이 되었다. 이게 보이시죠? 그럼 지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그 변경되어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녹지가 주상공업지역이 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녹지가 또 어디 있습니까? 녹지는요, 주상공업지역을 에워싸고 있거나 그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성시가지와 붙어 있는 곳이 또 녹지입니다.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풀렸다 할 때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 면적이 10만 평, 30만 제곱미터 이상 크게 나왔다 할 때는요, 여기 있는 주상공업지역과 조화되게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하게 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군데 경우입니다. 요 세 가지에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구역 지정을 하여야 한다. 참 너무나 시험에 자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면 구역 지정할 수 있겠지만 특히 요 장소일 때는 구역 지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요 문장이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여기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주상공 30만이면 구역 지정을 하여야 한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무엇으로? 도시권리기구로 구역 지정을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 책임이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번 중요하니까 별표를 2개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에서요. 도시 지역이 아닌 곳 비도시입니다. 비도시. 자, 세 번째 보시면 딱 나와 있죠.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 말고 저 시골 농촌 비도시입니다. 시골 농촌 비도시에서 구역 지정을 하겠다랍니다. 이 시골 농촌을 아주 멋지게 체계적 개발하겠다. 이 말입니다. 시골 농촌을 지구단위 기획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이 말은요, 시골 농촌을 멋진 시가지로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요건이 있다. 요건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여러분들, 자, 시골 농촌 가시면요, 뭐가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아주 푸른 환경이 멋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가보시면 도로 없습니다. 학교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종 어떤 기반시설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시골 농촌에다가 뭔가 개발하고자 할 때는요, 일단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자, 일단 시골 농촌 참 많죠. 여러분들 보시면 뭐 있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관리지역 또 있죠. 농림지역도 있죠.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지역 보시면 우리가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생산관리가 있고 또 보시면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있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보전지역 해서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원래 요 장소에서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입니까? 농림, 자연 안 되겠죠? 계획관리가 제일 좋은 땅이죠. 계획관리. 이 땅이 바로 개발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시골 농촌에다가 개발하고자 이 타운을 지정을 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요, 이 계획관리에 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비도시에 지정할 때 요건 첫 번째 딱 보시면 그 구역 지정하려고 하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에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계획관리라는 요 토시 안에 포함되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이 토지가 부족하다고 싶으면 요 계획관리 지역의 전체 구역 면적에서 일단은요 50% 이상 되게 차지하게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만한 구역에 딱 지정하고자 할 때 적어도 반 이상은 일단 계획관리 먼저 지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혹시나 부족할 때에는 나머지 장소가 부족할 때에는요 생산관리와 보전관리를 끼울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할 때에는요 생산관리 시한 요 장소하고 그 다음에 보전관리 토지를 일부 포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관리가 참 좋을 것인데 그 땅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일단은 절반 이상은 계획관리가 포함되게 하면서 다른 부득이할 때는 생산관리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 일부를 포함을 하기도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박스 보이시죠? 이건 X 하세요. 그 위에 보시면 어무적 지정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답니다. 박스 X 하시고 그 다음 박스가 바로 요 본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박스를 잘 보세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113페이지의 이 박스는 제일 밑에 박스는 지우십니다. 지우시고 그 다음 장 딱 넘어가시면 큰 박스 보이시죠?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왼편 아까 앞장에 있는 내용을 이어집니다. 50% 이상의 계획관리가 포함될 것인데 나머지 토지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생산관리와 보전관리를 포함시키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그러면서 자 보십니다. 그 안에 또 상세 2번을 보십니다. 보시면 이제 내가 이렇게 1번 할게요. 자, 그 목적이 뭐냐? 주택 중심의 특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또는요 연립주택 단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 중심으로 건설하고자 할 때는요, 보시면 주민들과 학생들과 애들이 같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니까 이 경우는 일단 각종 어떤 도시화 기능 형성을 위해서 도로 기반 시설과 학교 등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 면적은요, 이렇게 일단 구성을 하면서 그 전체 구역의 면적입니다. 면적. 이 면적이 얼마만치 있다 하니까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적어도 저 농촌에서 하나의 신도시가 나오게 하려면 적어도 요 단위 면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래 해야 안에 각종 어떤 시장 기능, 각종 어떤 학교 기능, 교육 기능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이 딱 될 때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하면서 이 면적의 절반 이상은 계획관리 지역에 부족할 때 생산과 보존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요 농림지역과 자연보존지가 안 된다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미 가보니까 초등학교 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나 또는요, 그 위치가 어디냐? 수도권 정비계획부상에 수도권 동편 오른편에 있는 바로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요 지역 안에서 이제 개발하고자 할 때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부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서울 동편에 자연보전권역이 있다. 할 때는요, 30만 필요 없고 이 경우는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구역 지정 가능하다 해서 10만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아파트나 주거타운을 지을 때에는요, 30만이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등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요, 그 부지를 빼준다 해가지고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기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 말고 기타 어떤 산업이나 유통, 물류 단지 중에 기타 목적일 때는 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요, 뭐 학교 등이 필요 없으니까 기타 목적일 때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만, 10만, 3만 갖추면서 그 면적의 반 이상이 계획관리에 포함될 것이고 나머지 부득이 할 때 생산과 보존관리에 포함시킨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박스에 1번에 있는 기억니은 빠지고 빼고요. 1번만 본문만. 또 2번의 기억의 본문 A, B 뺍니다. 그 안에서의 A, B는 뺍니다. 또 2연에 보시면 A, B까지 해서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D까지 해보십시오. 또 기타 각종 어떤 수도망이나 기반시설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또 보시면요 어떤 각종 어떤 문화, 재나 환경 훼손 우려는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부차적인 목도 붙습니다. 상식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좀 어려운 상인데요. 자, 보통의 어떤 시골 농촌이 아니고 그 장소 가보니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용도지구 가운데에서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가운데서 개발진흥지구란 요 지정이 되어진 장소에다가 구역 지정할 때는 또 추가적인 요건이 붙습니다. 위에 있는 이 면적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게 말고도 이 계획관리 개발지정지구 일대는 요 지능지구가 특정 용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가 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을 갖추면서 개발지능지구에다가 구역지정 엎어서 해줄 때는요, 이것이 특정 용도 지역, 특정 용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능 중에서 보니까요, 주거 목적의 개발지능지구 등 일대에는요, 그것이 어디냐 보니까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여기에 전부 다 포함시키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지정지구 일때는 요 주거개발지정지구가 보시면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에 다 몽땅 포함이 되어 있을 때 한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추가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지정지구에다가 개발하고자 지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요, 이것이 계획관리 시간에 100% 다 포함되어 있다. 해서 주거는 계획관리 이렇게 보십시오. 그다음에 산업이나 유통개발 진흥 일대에는요, 면적은 주택이 아니니까 3만 이상 갖출 것이면서 그 위치는 계획관리도 참 좋을 것인데 또 생산관리도 참 괜찮다.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관광휴양개발 진흥 목적 일대는 도심권이 아니고 비도시 지역이면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인데 개발지정지구에다가 지정하고자 할 때는요, 요 개발지정이 특정 용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을 때만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어려운 상이지만 여기까지 심화상으로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산업, 생농, 관광, 비도시에서 요건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제일 박스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자, 이 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종전에 있던 용도지구입니다. 종전에 있던 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 목적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역 지정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위치, 면적 일절 묻지 않고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목적을 갈아엎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일 때는요, 일절 요건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난 계획구역이었습니다. 계획구역이었고 요 편 또 항상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안에서의 상상 개발 계획 내용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이 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